네, 3월 1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올 들어 아마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네.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왜요? 마이콜. 아, 왜요? 아니 근데 의원님 너무 귀여워요. 지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 제가 주말 네. 사이에 주말에? 서용교 의원님하고 식당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그 먹방. 음식점 너무 맛있더라고. 사람도 많았나 봐요. 뭐가 그렇게? 거기가 네. 그 30년이 넘은 순대국밥집인데 야, 아니 이게 순대하고 네. 거기서 썰어준 내장들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다. 갔더니 발디딜 틈이 없고 네. 저희는 웨이팅 없이 그냥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예. 평상시 같으면 30분 이상 웨이팅이 와. 기본이래요. 그렇구나. 네. 야. 사장님이 야, 너 운 좋다. 평상시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 웨이팅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렇구나. 평일인데, 저희가, 평일 밤인데.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 6시 내 고향 아니고 네. 12시 내 고향 밥 먹자. 예, 맞따라 멋따라 주민이 예. 따라 저희가 근데 여기 여의도 근처에서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아니 꼭 사실- 여의도 아니어도 되는데 아, 어쨌든 그래요? 여의도도 맛집이 있긴 있지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갔었던 데처럼 막 3, 예. 40년 된 맛집 이런 건 없죠. 그렇군요. 예. 하여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아, 또 배고파지네. 그러니까요. 그날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 사실은 저녁을 먹고 갔어요. 근데 또 저녁 먹고 가서 못 먹겠는데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서영교 의원님이 이제 순댓국밥을 그러니까 순댓국에 밥을 말아서 네. 저한테 덜어 주셨는데 예. 다 먹고 다 먹고 고기 한 접시 다 먹고 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요. 아. 네. 좀 그 요새 너무 사나운 이슈가 많아가지고 훈훈하게 예. 저희가 순대국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달아오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경선은 언제예요? 지금 사실은 일정들이 이제 착착 발표되고 있는데요. 1차 예비 경선은 3월 24일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7일까지 투표하는 것으로. 예. 예. 그렇구나.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뭘로 그 세게 어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공약들 정책들을 네. 발표했고 네. 대략 한 13차례 정도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고 제 비전까지 포함한 비전 선포식을 네. 월요일 날 했었고요. 예. 그래서 가장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대통령과 일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일해서 냈던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네. 세 번째, 예. 민주당 DNA 누가 더 확실한가. 이왕이면 민주당이 될 거면 네. 이왕이면 민주당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서울시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확실하게 오세훈과 절연도 하고 예. 또 내란 세력과 절연도 하고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DNA가 강한 사람이 시장 후보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민주당 후보들 중에 한 명, 두 명, 확실히 두 명은 네. 무조건 오세훈한테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가 이런 것들 좀 판단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 오늘 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봅니다. 누가 더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냐? 그동안 누가 더 일을 많이 해왔고 많이 했냐? 누가 더 많이 준비돼왔고 예.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가. 예.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그냥 소소하게 민원 챙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예.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스럽지가 않아. 막 집값 오르면 좋아. 네. 집값 올리겠다 그래. 예. 이러면 아니잖아요. 예. 예. 서울의 집값을 올리겠다고 최근에 정원호 후보도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좀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네. 것 같고요. 저희가 정원호 전 청장도 조만간 모셔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예. 객관적으로 균형감을 갖춰서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후보군들 인터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왜 특정 후보만 나와서 세게 얘기하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그렇게 네.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네.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계속 다 부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모실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모셔서 여러분들께서 정책 검증, 후보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판을 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절윤, 절연, 절윤, 뭐 절. 예, 그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결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결의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쇼죠. 쇼. 예. 어, 윤석열이 정치에 복귀할 일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렇죠. 사법적으로도 없고요. 예. 정치적으로도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얘기했는데 예. 진짜 맞더라고. 감옥에 있는데 무슨 정치 복귀를 하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네. 더 나갔어야죠. 처절하게 반성하고 네. 국민께 처절하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죠. 네.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하면서 예. 마치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네. 그거 자체가 맹탕인데다가 제가 보기에 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거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오세훈 시장 역시도 예. 진짜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 마치 오세훈 시장은 태도와 입장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저희가 뭐 여기서도 밝혔지만 그 유튜브 자신의 채널에 네. 내란 옹호하는 영상 버젓이 올려놓고 그렇죠. 보수 집회에 자주 예. 나가서 연사로 했었던 맞습니다. 과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음. 아니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포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연원을 따져가면 초반에 윤석열 탄핵을 하냐 마냐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본인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뭐 이제 그 증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단체장 중에 제일 먼저 탄핵을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정치의 레토릭에 불과한 선거가 급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습을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고 당 대표로 직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제가 어제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물어도 보고 했는데 네, 시장 나오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예. 나온다. 예, 왜냐하면 특히 자신이 요구했던 사항을 당이 받아들여지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난 안 나온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 더 그렇죠. 어려워졌다는 거죠.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음. 어제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필두로 해서 그 참석자 명단까지 예. 쫙 나오고 아니 있는. 그 당이 그거 흘린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았대요.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세훈 뭐야? 이러면서 아 진짜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에이씨 오세훈 뭐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대요. 아 어차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괜히 예. 이래가지고. 마치 오세훈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예. 포장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예. 불쾌감을 네, 느낀 국민의 의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도부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걸 자기 정치로 활용해 먹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토가 나온 거군요. 여하튼 아, 이제 국민의힘 정치판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민주당 후보를 세워도 오세훈 시장은 다 이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 의원님께서 현장을 좀 다녀보시면 그 시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원님한테 당부하는 내용이 뭐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직 보면은 서민들의 삶, 민생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특히 강북에 계신 분들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커진 게 이제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강북도 좀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하시는 얘기는 오세훈이 벌였던 쓸데없는 그 치적용 그 사업들 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군요. 댓글창에 정원호 청장 행정 하나만으로 밀던데 비전 그에 반해서 이분은 박주민 의원님 지지자신 것 같습니다. AI 기본사회 비전, 부동산 정책, 4050 정책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의견들. 정책 검증, 후보 검증 좀 합시다. 장 기자님 좀 해주세요. 이런 의견. 한번 여기도 불러주세요. 다. 네, 다 한번 후보들. 불러서 네. 후보들 전부 모셔서 저희가 한번 정책 토론 배틀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이나 정책 얘기 물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내란을 이제 극복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을 둘러싸고 그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
소위 이제 법사위 강경파라고 불리는 분들이랑 음.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강경파 이제 그만해라. 심지어 어제 원내 그 소통수석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이 그 김용민 그 법사위 간사를 향해서 세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만 우선 검찰 개혁을 초동에서부터 맞습니다. 추진했던 지금 검찰 개혁 역사가 10년이죠. 본격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게 네. 그중에 8년을 제가 맡아서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 개혁 8년의 역사가 네. 박주민에게 있다. 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예. 제가 이제 공수처 설치를 담당하면서 예. 했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검찰의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이대 범죄로 줄이는 네. 작업을 제가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대 범죄로 줄이면서 물론 이제 저는 중으로 했는데 법원에서 등이 됐지만 네. 그래서 참 분노를 했지만 예. 이대 범죄로 줄이면서 제가 발표를 하죠.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네. 그래서 다음번 국회에서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서 네. 공소청, 예. 중수청 예. 이렇게 간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발표를 하는 장면이 예.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네,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네. 그때 로드맵을 그린 거죠. 그때 이런 식으로 간다. 네. 물론 그때 고민은 중수청이 핵심적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수사는 경찰, 네. 기소는 공소청 공소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종적인 로드맵을 가기 전에 중수청이라는 걸 잠깐 거치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사실 이게 최종 목표는 한국형 FBI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통합형으로. 예, 그래서 예. 이제 수사기관과 예. 이제 공소 확실하게 예, 분리하는 분리한다. 식으로 최종 로드맵을 가는 거고 예. 그 사이에 이제 중간 허들로 그러니까 로드맵을 쭉 발표했을 때 네. 제가 이제 이대 범죄로 줄이는 로드맵 그 다음에 중수청 정도로 완전히 수사권을 떼내는 네. 로드맵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공소와 기소가 완전히 수사기관 기소기관으로 완전히 분류돼서 네, 네. 중수청도 필요 없는 형태로 예. 가는 거. 이 로드맵 그때 제가 이제 발표를 하죠. 예.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예. 지난번 의총 때 지금 저도 이제 나가서 정부 안에 대한 부족한 점을 발언했던 의원이 크게 3명이에요. 김용민, 예. 박주민, 그다음 한 명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3명이 나가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논의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얘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예. 제가 그때 얘기했던 지점은 크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공소청의 청장이 왜 검찰총장이야? 이게 헌법 위반이라고? 아니야, 이거 위헌이라고 공소청장으로 한들 예.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어. 예. 누군가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든지 권한이 침해돼야 예. 뭐 위헌 그렇죠. 소송이 예. 제기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공소청장이 나를 검찰총장으로 불러줘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검찰 징계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네. 일반 공무원과 그렇죠. 다르게. 그래서 아니 이거는 과거부터 검사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 법을 만들어둔 건데 예. 실질적으로 내용을 개편해서 징계에 의한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일반 예, 공무원하고 그렇죠. 동일한 똑같이. 수준으로 했으면 없애는 게 맞지. 네. 요 2가지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수청에 대한 역사도 방금 좀 설명드렸어요. 네. 애초에 구상은 내가 했던 구상은 이런 예. 구상이었다.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런 게 답답한데 예. 왜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잘 저희 같은 기자들도 아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봐주면 좋겠다. 네. 좀 더 완성도 있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건 안 됐는데 네. 저는 이 사안이 제 생각은 이제 말씀드렸고 제 네. 철학도 말씀드렸고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갈등적으로 관리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너무 지금 갈등이 심해져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좀 우리가 함께해서 연대해서 이 파고를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계속 갈등 상황이 그러니까요. 세게 도출되는 것 같아서 갈등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갈등적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좀 심해서 네. 이럴 때는 조금 모여서 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예. 해요. 그러니까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당의 정책위가 있잖아요. 당정청이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그다음에 법무부 예. 이렇게 좀 머리를 못대서 지금처럼 뭐 서로 얘기를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고 공중전을 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맞을 물밑 것 같아요.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안을 가지고 이게 좋겠다 합의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이 어떻겠냐라는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상황 관리가 되는? 우리 당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야당일 때도 그렇고 여당일 때는 더 그랬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예. 자, 그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물밑 대화를 좀 강화해서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입법권은 당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아침 보수 언론 몇 군데 경향신문도 이제 비슷한 논조를 썼던데 이거는 그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당 대표는 좀 고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대로는 좀 곤란하고 수정을 좀 해야 된다. 네.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검찰총장이라고 안 불러도 네. 제가 사실은 헌법 책을 쓸 정도의 전문가잖아요. 헌법 이거 위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검사들에게 자꾸 특권적인 지위를 주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통제 원리에 따르지도 않고 심지어 인사가 있어도 막 검찰청 차장이 나와가지고 이러한 인사는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집단행동 막 하고. 그런 게 진짜 국민들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거고 말이 안 되게 보였던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 징계법 같은 경우 내용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졌는데도 굳이 그걸 놔두는 게 맞나?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큰 뭐 정부안을 크게 뜯어고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또 X를 많이 올리셔가지고 빈대 잡자고 초과 삼관 다 태울 수 있냐? 다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집권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그거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어서 그런 말씀까지도 다 받아들이면서 논의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로드맵을 정하자, 프로세스를 정하자,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좀 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갈등적이잖아요, 상황이. 밖에서 보기에는. 저도 사실은 지금 법사위가 아니고 정책위에 소속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너무 갈등적으로 비춰진 이 상황이 당과 정부에 다 좋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뭐 반발이 계속 있고 뭐 소수의 강경파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이대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있죠. 원내에. 그러면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다시 모아서 좀 결론을 내야 된다. 시간은 아직 있다. 시간이 있죠. 그리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중수청에 있는 그 이제 수사관들이 공소청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좀 문제 아니냐. 그런 것도 문제겠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는 결론이 난 거죠. 보안 요구권으로 아예 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논의는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건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여튼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이견들의 중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다 이거를 정치적인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 저것도 정치적 의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용히 차분하게 시간이 아주 없는 것. 는 아니니까. 그 박찬원 교수가 그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강경파 때문에 개혁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사퇴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얘기를 다 해보면 되죠.
얘기를 얘기하면 다 풀립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 제가 이 상황을 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 네. 하나는 각 단위에서 고민됐던 내용들이 충분히 소통되지는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예.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 대화가 갈등적인 상황이 노정되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자꾸 대화자의 의도가 뭔가 있지 않을까를 자꾸 살피는 식으로 자꾸 대화가 되는 것 같다. 예. 약간 정치적으로만 논의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런 굉장히 식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예.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좀 대화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논의를 해보는 게. 그래서 논의를 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로드맵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로드맵과 함께 프로세스를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도 일단 1단계 요 정도 다음 단계는 그렇게 예. 이렇게 하는 단계별로 할 수도 방법도 있고 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네. 이 갈등적 국면을 정리하고 뭔가 수습하는 데는. 데는 예.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예.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네. 논의 과정이 그렇게 설계돼야 돼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근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란 이유로 자꾸 분열적으로 되면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힘을 못 모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일들이 예.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좀 벌써 24분이네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이제 재판 소원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운영 방침에 대해서 기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소송 무한 반복, 사심제 이런 워딩을 기자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대법원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래서 마치 야 이거 재판소원 되면은 하루에 만 몇 건씩 잠시만요, 제가 좀 기사를 보겠습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15,000건 접수가 이제 예상이 된다.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중요한 사건을 거르겠다라는 입장을 헌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헌재에서는 사심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심이다 이렇게 교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이 사심제 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 대법원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반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가 좀 이렇게 읽히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없게 될 수 있겠죠? 네,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만의 경우를 많이 드는데요. 네. 대만의 경우에도 재판에도 헌법 소원이 허용된 뒤에 첫 해, 둘째 해 정도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가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지죠. 네. 이런 사건은 못 가는구나. 이런 사건은 갈 수 있구나. 네. 그러고 나서는 사건 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쏟아져 나오는 거 가지고 야, 이 일을 다 어떻게 처리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분히 안정적으로 헌법 돌아가게 될 거다. 심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네. 뭐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예. 헌법에 위반되는 작용이 사법 있었냐. 과정에서 있었느냐만 보겠다. 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되게 간편한, 네, 맞아요. 간단한 거다. 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재판들 중에 일부는 헌재가 가져가서 판단을 해왔어요. 예. 예. 그쵸. 근데 법률적 기준 없이 헌재가 판단해서 이건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안 받아들여주기도 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럼 대법원은 그래서 더 불안해했죠. 사실은 예. 어디까지 되는 건데 다 헌재 마음 아니에요. 예. 그렇죠. 헌재 마음이잖아요. 예. 재판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헌재가 이건 받아들여주기 음. 만약에 이제 헌재가 마음 먹으면 다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진짜 근데 이건 법률적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심이 아니다, 헌법심이다라는 것을 이 법 통과되기 전에도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왔다.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예, 호도하지 마라.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꾸 오히려 그때 기준을 세워달라고 했었다.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이 어제 그 전 MBC 기자고 지금 저널리스트 하고 있는 장인수 기자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본인 취재분과 관련된 것인데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그 일부 보수 언론들은 무슨 거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한데 이 사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장인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없었을 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기자한테? 예. 저는 모르죠. 모른다. 네. 예. 알 수 없다. 제가 장인수 기자 전화번호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장윤성 기자는 있어도 장윤선 CJ 편의점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오히려 그 상황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님하고 동기분이신데 네. 예. 굉장히 이제 격하게 비판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쓸데없는 분란을 만드는 요소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명확해야 될 건 제가 보기에는 네. 장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사실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 많은 사안이 너무 갈등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즌과 상황이거든요. 시즌인데 네. 예. 그래서 다들 좀 예. 워워라기보다는 네. 대화와 소통이라는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높여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떤 결정 과정으로 가는 그 프로세스는 조금 더 무겁게 네. 가져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수석 최고위원일 때 네. 그때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예. 정치는 파도와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내부 하셨다고. 토론을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공수처 만들 때 네. 당내 이견이 있었죠. 공수처에 대한 옥상옥이다, 이견보다는 뭐. 그것도 있었고 예. 또 공수처와 같이 묶여서 처리돼야 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연동형 비례제. 많은 의원들이. 아 그래요. 예, 당시에. 의총을 하루에 제 기억입니다만 4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의총을? 하루에. 거의 하루 왼종일 하고 회의. 또 최고위원들 모여서 당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들 모여서 또 정리하고 또 의총하고 또 정리하고 예. 이거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총을 하루에 4번씩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어떤 수구위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수구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감하고 힘든 사안일수록 네. 진짜 그 힘을 모아나가는 방식으로 다뤄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민감하고 더군다나 이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연원이 길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온 논의이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 검찰이 조용한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의문을 표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검사들의 반발이 무섭다고 개혁을 그만둔다면 이번 정부 존재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신 제가 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조금 곤란한 댓글들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저도 풀리지가 않아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터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해경을 폐지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검찰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그 정부 사이드 안에 일정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중수청에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공수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수청에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우대책이라든지 또는 뭐 권한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걱정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걱정이 주가 돼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회하거나 또는 묻고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와 종이 네. 바뀐 것, 선과 후가 바뀐 것일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 사람 수준이 떨어지는데 라는 사람들이 와서 채우고 그 사람들이 함께 트레이닝 돼가면서 커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아까 그분들이 네. 걱정하는 그런 예, 부분은. 예, 예. 그리고 의외로 상당히 똑똑하고 자질 갖춘 법조인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 변호사 시장 좋지도 않고 다들 힘들어요. 중수청 가자. 공소청 가자.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고민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싸워왔고 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요구해 왔었던 거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2,300명 검사들 다 집에 보낼 거야? 그 난리통에 안 가요, 그분들. 예? 난리통에 그분들 쌀벌레 안 간다니까요. 났다고 그분들 안 간다니까. 벌레만 골라내면 그분들 정치 변호사 시장 검사들 나오라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바깥은요. 예. 그냥 엄동설한 추운데 엄동설한 정도가 아니라 예. 남극이야. 남극이야. 안 나와. 안 나간다. 제 친구들이 지금도 서초동에서 예. 하잖아요. 예. 다들 죽으라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그렇다라는 현실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검찰 취재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우리는 20년째 이 자리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종합특검 출범해서 수사 개시했는데 팀이 잘 안 짜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오지도 않고 실제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마 해서 발이 묶여 있는 검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혹시 자기들의 문제가 전면화될까봐 사실 2차 종합특검에서 제일 중요한 수사 대상은 검사들과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군인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검찰의 이익을 지키고자 현재도 분투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은. 예. 그리고 그래서 잘 돼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이 갈등적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다음 주에는 12시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